나뭇잎을 타고 하늘을 나르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주 넥스트 투스데이 7시 58분쯤 그림자가 비치는데 이렇게 돼지가 또 하늘을 날게 되는 이런 재미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한 화요일 그림책을 제가 실은 퇴직하고 작년부터 이제 어른을 위한 그림책 공부를 하다 이 그림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림책 모임하는 사람들이 화요일 밤마다 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야 이상한 화요일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그림책 공부하는 데에서 진로 코칭을 받았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대학에 있었으니까 학생들 진로 코칭을 하잖아. 근데 도대체 이 나이 많은 사람 진로 코칭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또 그림책을 놓고 얘기를 하다가 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책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백수 씨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학과 음악의 우정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강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부족한 이야기지만 뭐 많이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백수 씨라고 소개했는데요. 네. 워낙 본명은 강민이죠. 네. 근데 왜 백수라고 이름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왜 백수가 됐어요? 이름이? 일단 예명을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제 이름 뜻이 싫었어요. 백성민자에 구원할 문자로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백성을 구원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반대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 백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수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문단에서는 쟤는 진정성이 없다. 쟤는 그냥 취미로 글 쓰는 애야.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몰래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예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명을 고민하다가 백수라는 단어에 꽂히게 된 이유는 그 저희 은사님 중에서 정민 교수님이시라고 고전문학을 가르치시는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 분께서 예전에 제가 천방지축 뛰어노는 모습을 보시고 저 녀석 그 공무도화가라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백수관부 같은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백수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듣게 된 말들이 또 떠올랐어요. 자네 아들 요새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뭐 하나? 뭐 시도 쓰고 음악도 하고 뭐 그런다던데? 백수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서 약간 자진납세하는 측면에서도 써봤고요. 여러 다양한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 두 가지 이유로 다양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 서툰 말이라는 책은요. 제가 제 시집만큼 사랑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집필 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에세이 책인데요. 사실 작가한테 첫 책이라는 것은 글을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책이 나오기까지가 집필 기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쓴 글들 중에서 추려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책에는 이제 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책은 그래서 저랑 같이 성장해 나갈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수록 더 많이 회자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춘기일기라는 책은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랑 저랑 삶이 분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다 똑같은 대학생이었는데 또 20대 초반에는 똑같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똑같은 청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회사원이 되어 있고 저는 프리랜서이자
창작자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친구들과 저와의 어떤 분화가 생기고 괴리가 생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삶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취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축이라는 것은 회사의 가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가축이야, 그냥. 또는 그냥 대감집 노비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꼬아서 약간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서 써봤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친구들의 직급이 보통 이제 사원 말 대리 초 요 정도의 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제일 많은데 힘은 제일 없을 시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소재를 얻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술 한 번 사면서 자 회사 얘기 좀 해봐 하면은 한 3시간을 해요. 3시간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요약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이 좀 잘 됐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네. 다음 이 몸이 달다라는 책은 이제 외부 세계를 또 한참 탐험하고 나니까 다시 좀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졌는데 근데 재미를 봤잖아요. 사람들과 어떤 공감을 나누는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서도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몸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어요. 몸은 우리가 다 똑같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손가락 몇 개, 발가락 몇 개, 눈 몇 개, 코 몇 개, 뭐 이렇게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같이 좀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책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발칙한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때 당시에 약간 뭐랄까 젠더 간의 갈등 같은 게 갑자기 화두에 오르면서 이 책을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알리지는 못한 저의 굉장히 불운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청소년 책이에요. 네, 제가 좋아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 존 레논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전입니다. 네. 좋아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음악 세계를 너무 좋아하고 평전은 근데 이제 제가 평전에서 썼지만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이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평전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자꾸 부정적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어두운 부분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많이 갈등을 하면서 썼던 청소년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책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빅이라는 저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수씨가 이 시집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읽어본다고 막 이렇게 치고 막 읽었는데 딱 시인의 말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딱 처음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천재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대놓고 천재라고 해도 되나 왜 천재라고 쓰셨어요? 약간 이때 당시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가 힙합에서 배워야 될 태도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힙합은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음악을 밴드 음악을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밴드 음악하고 실습 있는 애들은 자꾸 자기의 추악하고 가난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뭔가 이쪽 아티스트들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힙합 하는 애들은 난 천재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아 이러니까 애들이 다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인재풀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티스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스웩이라고 하죠. 스웩이 있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뽐낼 수 있는 가장 큰 스웩이 뭘까 하다가 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직까지 시를 쓰고 있는 게 제일 자랑하고 싶은 점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등단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이 들렸어요. 제가 무슨 시냐
뭘 안다고 쓰냐. 그리고 오히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야 네가 무슨 시로 먹고 산다고 그런 건 진짜 천재들이라 하는 거다. 근데 시와 음악으로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자랑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시인의 말을 그렇게 써봤습니다. 안에 그렇게 써있네요. 모두의 예상을 들었고 아직도 살아남아 이 도시의 한국 속에서 여전히 시를 쓰고 있지. 있지롱.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면 이 이제 여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제목을 보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볼까 아무데나 걸쳐도 되는 재미있는 말, 괜찮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퉁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이 뭐 괜찮구나. 그러면서 아 이거 그럼 시에 어디에 나올까 막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찾았어요. 104쪽에 있더라고요. 네. 맞나요? 레이턴 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104쪽이 있는데 낭독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레이턴 씨. 그날 하늘에 떠있던 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린 별들에게서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를 했다. 먼 옛날 먼 바다에 누가 빠져 죽을 때 태어난 파도가 그제야 발치에 닿기 시작했다. 너는 뭐라 말을 하는데 도무지 들리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를 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던 밤에 진작에 닿았어야 했던 말들은 여정을 떠났다. 숨 막힐 듯 느리고 낮게 말이 기어오는 동안 등과 등의 간격은 은근하게 멀어지고 그 사이로 낯선 바람이 불었다. 어째서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느 날에야 그 섬에서 내가 했던 말이 도착했다. 대답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또 다른 키스를 했다. 한참을 멍하다가 한 시절이 지나다가 그제야 나는 문득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시각 먼 바다에는 또 누가 빠져 죽고 어느 별은 유서를 쓰고 있었다. 시는 다 각자 감상을 하는 거죠. 자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슬프게 읽혔어요. 만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레이턴 씨라는 제목을 네. 잘 모르겠더라고. 왜 이게 레이턴 씨지?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를이라고 제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목과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레이턴 씨는 음향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마이크에다가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0.5초, 1초 뒤에 스피커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화하는 시점과 사람들이 듣게 되는 시점에 간격이 생기는 현상을 레이턴 씨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별들 얘기를 하는데요. 별들이 이제 죽어버린 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이 이미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별이 옛날에 뿜어낸 빛을 오랜 시간 뒤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그런 현상을 겪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야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머니는 옛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야 그 말이 들리는 거잖아요. 또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오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와닿지 않다가 헤어지고 나서야 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이별을 암시하는 말을 나한테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헤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 그게 헤어짐을 암시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한참을 멍하다가 한 시절이 지나다가 그제야 나는 문득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떤 이별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 너무 홀가분하고 좋았습니다. 아, 나 이제 여자친구 없어. 자유야. 마음껏 혼자 술 먹고 다닐 수 있고 해방이야. 이랬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그 사람이 그리워져서 술을 먹고 울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이턴시라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